슬라이드에서 하운스 필드 유닛의 정의, 뜻, 그리고 조형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생성은 크게 브렘스랄룽 엑스레이와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브렘스랄룽 엑스레이는 한국말로 하면 제동 복사선이고,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는 특성 X선이죠.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브렘스랄룽 엑스레이는 원자핵이 있고 인시던스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시던스 일렉트론이 원자핵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원자핵의 플러스 차지와 일렉트론의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정리적 특성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잉여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제동복사선이고요. 제동복사선, 영어로는 브레이킹 엑스레이, 그리고 독일 말로는 브렘스랄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엑스레이의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특성 X선이 되겠습니다. 특성 X선도 역시 인시던트 일렉트론이 있는데, 그것이 궤도전자를 치게 됩니다. 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이젝티드 일렉트론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외곽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만큼 방출되는 것이 특성 X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특징을 보면은 스펙트럼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스펙트럼 형태고, 두 번째는 피크를 띠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크는 특성 X선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스펙트럼은 브렘스랄룽 X선에서 기인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원자핵과 인시던트 일렉트론과의 거리에 따라서 방출되는 브렘스랄룽 엑스레이가 에너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과 같은 폼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원래는 브렘스랄룽 엑스레이는 이런 점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로우 에너지 영역은 필터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우 에너지 영역은 영상에 그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 인체에 피폭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는 도움도 주지 않고 피폭만 시키기 때문에 이런 로우 에너지 영역은 이렇게 필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엑스레이는 이런 형태의 필터가 된 브렘스랄룽 엑스레이와 그리고 특성 X선입니다. 이것이 X선의 큰 두 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X선 장치와 인가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 에너지에 따라서 고에너지 엑스레이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낮은 에너지의 엑스레이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웨이브랭스와 프리퀀시에 따라서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MR과 같은 영역의 프리퀀시를 갖는 방사선이 있고, 인프라레드 방사선이 있고, 적외선이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그리고 엑스레이, 그 위에 감마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 진단 영역, 그리고 중에너지 뭐와 같이 볼티지가에 따라서 치료 목적이냐 진단 목적이냐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이미징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 엑스레이 발생 장치와 이미지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가장 많이 찍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인데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의 정체는 과연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속성은 뭔가. 그러니까 펫 데이터는 얘는 예를 들어 F18, FDG를 영상을 하게 되면은 얘는 포도당 대사를 영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엑스레이는 이 데이터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엑스레이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상의학과에서 쓰는 엑스레이고, 그리고 치과에 가면 덴탈 엑스레이가 많이 쓰입니다. 덴탈 엑스가 많이 쓰이는데 역시 음영 이미지로 나오는데 이거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엑스레이 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CT는 엑스레이 기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3차원으로 엑스레이 튜브를 이렇게 로테이팅 시키면서 각각의 프로젝션 되는 데이터를 얻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엑스레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을 얼마나 투과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 정도가 엑스레이 CT 영상이고, 그래서 그 값 자체는 투과되는 정도이고 다 그 값의 프레젠테이션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장 영상인데 엑스레이 CT는 공간 분해능이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혈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지 정도도 엑스레이 CT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홀바디 CT 영상이고요. 그래서 CT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엑스레이를 우리 몸에 투과시켜서 투과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T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입니다. 컴퓨티드 토모그래피고 3차원 영상이란 거죠. 그런데 엑스레이의 트랜스미션 투과되는 정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엑스레이 튜브를 이제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운스필드 유닛이란 값으로 측정이 되는 값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뮤 값인데 리니어 어테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감마레이가 어느 정도 페네트레이션 하는지, 그 흡수체를 어느 정도 페네트레이션을 하는지를 이런 리니어 어테뉴션 코에피션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니어 어테뉴션 코에피션트는 두 가지의 함수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그 인시던트 포톤의 입사 방사선 에너지, 그리고 흡수체의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입사되는 방사선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흡수체를 갖다가 잘 통과하게 되겠죠. 잘 통과하고, 에너지가 낮으면은 흡수체의 업소버를 통과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빙 미디어와 페네트레이션의 상관관계는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업소브의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워터다. 워터면은 인시던트 포톤이 잘 통과할 것이고, 두 번째 나비다. 그러면 통과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리니어 어텐션 코에피션트 선형 감쇄 계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probability per unit path lengt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길이당 포톤이 인터액션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은 하운스필드 유닛은 뮤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xponential absorption of photon beam in observer. 그러니까 observer 흡수체에 얼마만큼 포톤의 방사선이 투과할 때 흡수되는지 정도, 그리고 혹은 투과되는지 정도인데, 이것은 dix over ix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뮤와 d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뮤는 리니어 어테뉴션 코에피션트고요. dx는 observer의 thickness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프랙션 인텐시티 리덕션을 얼마만큼 인스턴트 포톤이 감소하는지 비율이고요. 그것은 리니어 어테뉴션 코에피션트와 레이어 thickness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가 감쇄계수, 선형 감쇄계수고, 그러니까 뮤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에너지와 그리고 그
인스턴트 포톤 에너지와 그리고 옵서버의 원자 번호의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observer thickness의 길이가 0부터 x까지일 때 overall intensity가 처음에 인스턴트, 그러니까 입사되는 방사선이 I0고 그때 감쇄되는 observer에서 감쇄되는 것이 di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attenuation coefficien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bserver의 길이 델타 x고요, dx고요. 그러면은 이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임의의 인시던트 포톤, 그러니까 입사 방사선, 인시던트 포톤, 입사 방사선과 x 매질의 거리, 길이, thickness, 그리고 attenuation coefficient와 exponential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뮤가 역시 attenuation coefficient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왜 attenuation coefficient를 이야기했냐면은 CT의 이미지는 이러한 attenuation coefficient의 영상이란 거죠. 그래서 임의의 포톤이 입사될 때 initial intensity가 x만큼의 매질을 지나고 ix가 될 때 얼마만큼 감쇄되는지가 팩터가 개수가 뮤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뮤를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 X-ray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value that are assigned to the pixel as CT image are associated with average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픽셀에서 이야기하는 값은 티슈의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어테뉴에이트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cm 혹은 센티미터 혹은 1/m, 어쨌든 이 분모는 단위 길이가 되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어테뉴에이팅 되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CT 값은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운스필드 유닛의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를 한 걸 보면은 하운스필드 유닛의 정확한 값을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운스필드 유닛은 감쇄 지수,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에 각각 해당 그 머티리얼의 값을 물에 해당하는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로 빼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로 해준 값이 하운스필드 유닛이란 것을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머티리얼이 코티칼 본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 티슈로 될 수 있고, 코티칼 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뼈예요, 뼈. 그리고 소프트 티슈는 우리 몸, 그 살이고, 그리고 폐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폐에 해당하는 하운스필드 유닛이 뭐냐? 그러면은 폐 영역에서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빼기 물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나누기 물의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한 다음에 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운스필드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운스필드 유닛은 스케일링 된 값인데, 변환된 값인데, 리니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룸 템프, 그러니까 일상 대기 상태에서 온도에서 물의 감쇄 지수로 노멀라이저 한 값이 하운스필드 유닛이고, 그래서 워터에서 물에서 하운스필드 유닛은 제로, 그리고 공기중은 마이너스 1000, 그리고 그러니까 하운스필드 유닛 렁은 폐는 대략 마이너스 7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어쨌든 하운스필드 유닛의 정확한 정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영상 데이터를 볼 때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건데요. 영상 데이터를 볼 때 영상 타면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냐,
이런 방향으로 자르냐, 이런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각각의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횡단면으로 자르면 얘를 트랜스버스 단면이라고 하고, 이쪽 단면으로 자르면 세지탈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 브레인도 똑같죠. 세지탈, 트랜스버스, 코로날. 여기 프론탈이라고 쓰였는데 사실 프론탈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대신에 코로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단면으로 자르는데 세지탈, 트랜스버스, 코로날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원스필드 유닛의 우리 몸의 특징적인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티칼 본, 컴팩트 본이라고 하죠. 굉장히 딱딱한 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은 1000 정도, 그리고 리버는 60 정도, 블러드 55.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략 0에서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CT에서 구분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을 보면은 얘네들은 거의 구분 안 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값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워터는 제로다. 그리고 지방은 마이너스 90이고 렁은 대략 마이너스 700 정도, 그리고 에어는 마이너스 1000 정도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운스필드 유닛에서 조영제의 역할이 CT에서 어떤 역할인가 라는 것을 하운스필드 유닛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조영제는 그 성분은 주로 아요다인 성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요다인을 몸에 집어 주입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은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감쇄를 많이 시키는, 그러니까 엑스레이 포톤을 감쇄를 많이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요다인을 주입한 영역에서 엑스레이가 감쇄가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암이 이렇게 튜머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암이 이렇게 굉장히 셀과 셀의 그런 그 덴시티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은 암이 있는데 조영제를 안 써도 암이 진단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그널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거죠. 시그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조영제를 쓰는데, 그 성분은 아요다인인데, 아요다인은 G, 원자 번호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아요다인과 같은 것을 주입하면은 아토믹 넘버가 높은 아요다인과 같은 걸 주입하면은 그 영역에서 감쇄의 개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암과 같은 영역이 조영을 안 한 것에 비해서 잘 영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의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조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인핸스 CT, 조영 증강 CT의 예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영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조영 증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충수돌기염의 인핸스 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조영 증강을 하면은 확실하게 대조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오다인과 같은 물질을 정맥 주사를 해서 이렇게 조영 증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조영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는 결국 뭐냐면은 하운스필드 유닛, 이 CT 값인데, 이 CT 값인 하운스필드 유닛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제가 CT에서 HU 하운스필드 유닛의 개념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CT에서 하운스필드 유닛의 값을 그냥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그 식의 정의를 써주는 것이 필요하고요.